그 다음에 셋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여백문학회 이사 연하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선생님께서 전국 아동문학 교사 동인회 간사를 맡으셔서 어떻게 역할을 하셨으며 그리고 또 맡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아동문학회 설립 과정에 대해서 잠시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동문학 교단 동인회 그 발자취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1963년 7월 14일 실현드, 오규호, 옥리조, 하계드 발기로 대구 칠성국민학교에서 발조, 전국교사 아동문학회로 가칭, 간사 신현드, 당시 회원 김동극, 강청산, 김종상, 김원기, 은기원, 이진호, 이정규, 임교순, 허동일 매월 1회씩 작품을 교환하고 전호 작품에 대한 각적 평을 받기로 한다. 동인지 명칭을 은방울이라고 정한다. 회장이 없고 간사가 회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동문학 교단 동인회는 회장이 없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하죠. 없고 간사가 모든 일을 다 처리했는데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등사반영했었어요. 자기 작품을 써가지고 간사한테 보내면 간사는 미리 은방울이라는 표지를 만들어 놨다가 회원들이 보내온 작품을 은방울 표지에다가 이제 전부 회원 수만큼 나누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회원들한테 다시 또 보내줍니다. 그래 다달이 은방울 회지를 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신현덕 선생이 간사로 있으면서 1년 동안 은방울지를 내고 그 다음에 간사가 강원도 엄기원 선생한테로 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엄기원 선생이 또 1년간 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간사를 저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주에서 저는 이제 사벌국민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은방울지를 내는데 상주에는 그때 아동문학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데 아주 협조를 잘해줘서 아주 은방울지를 발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달이 이제 정사판 은방울지를 내다가 제가 처음으로 인쇄판으로 은방울지를 냈어요. 그게 이제 21호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27호도 등사판으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사판이 아니고 인쇄판.
그래 인쇄판으로 냈는 게 21호, 27호 두 번인데 등사판으로 내는 그 음방울은 다 없어지고 인쇄판으로 내는 그 음방울지 두 번만 남아 있어요. 그래 이제 상주에서 그 아동문화 교산 동인회가 아주 활발하게 그 활동하고 있는 게 그 소문이 나니까 중앙일보에서 그 문화부 기자가 제가 근무하는 사월국민학교에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그때 사월에는 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월국민학교 내가 사택에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사택에서 하룻밤 묵고 잤습니다. 그래 이제 취재를 다 하고 돌아가서 곧이어서 중앙일보에 문화부란의 특집으로 전면 그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그 은방울지의 발행 과정이라든지 또 발족했던 그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대 강사를 맡았던 지현도 선생의 작품, 그 다음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명단, 뭐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냈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때 고문이 윤석중 선생, 이원수 선생 두 분이 아동문화 교된 동인회의 고문이었었고 또 회원수는 한 40명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어떤 분들 중에서 거기다가 등단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남아있는 분이 14명이 남아있고 11명은 이미 아마 저 세상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1년간 간사를 맡고 나서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유상덕 선생한테 임기를 했는데 유상덕 선생이 임기를 받고 나서는 어쩐지 은방울지 동지도 안 내고 그러다가 그만 말았어요. 그래서 은방울지는 1회 때 심현석 선생, 2회 간사가 엄기원, 3회 간사가 저 3년간 활동하다가 그만 끝이 났습니다. 거기 끝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아동문학회 그 설립을 할 때는 제가 없었어요. 대구아동문학회 창립이 1957년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구아동문학회에 가입을 한 것은 1967년인데 그 대구아동문학회에 회원이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그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원래회를 했는데 이영창 선생 집에서
의료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차값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비용은 전부 그 회장님이 전부 다 내고, 그리고 또 야주회를 갈 때 뭐 문학여행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때도 이영창 선생이 전부 돈을 다 냈습니다. 제가 입회해가지고 야유회를 한 것은 그 은혜사 앞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송림사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가면서 뭐 콩서리도 해먹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은 이제 회원수가 늘어가지고 제가 입회했을 때는 거의 한 38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 벌써 그 회장직을 대구 상고학회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게 1997년인데 그때 대구가상고학회 예지 39호를 내고 그 다음 해가 창립 40주년이 돼가지고 40주년 기념 특집으로 대구아동문학회 회지를 냈는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아동문예사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특집으로 창립 회원들의 작품도 실고 등단 작품 뭐 그런 거 하고, 또 회원들의 등단 작품 대표작 이런 거를 실느라고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564쪽이나 돼서 아주 두꺼워요. 두껍게 그래 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지금은 홈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제가 홈페이지 만들 때는 그때는 홈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게 그리고 이제 또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인터넷 해보도 달달이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원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회장 혼자 앞장서서 이래 가니까 호응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앞장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제가 그 한국 대구 아동문학사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대구 아동문학 반세기 대구 아동문학사라는 아동문학사를 만들었는데,
그래 그 아동문화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지면이 많이 필요한데 그 회지에 아동문화사 그거를 짧은 지면에 그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전시가 만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사에 꼭 올려야 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해에서 낸 책, 또 해에서 주최한 행사, 회원이 낸 책, 회원이 주관한 국제적인 행사, 또 회원이 받은 전국 단위의 상, 전국 단위에서 우수하게 뽑힌 작품이나 사람, 그 다음은 작고한 회원이나 지난날의 회원이었던 사람도 현재 회원과 같이 자료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이 내는 작품집의 표지를 사진을 그 도서관에 다니면서 사진도 다 찍었어요. 그러나 그 사진도 그 문학사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좁은 면에 도저히 표지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표지 사진을 생략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안에 이사를 오면서 사진 찍었는 거를 어디에 보관해놨던 걸 잊어보니까 그 사진 찍어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래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문학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재철의 아동문학 시대 구문에 따르면은 아동문학 운동 시대 또 아동문학 시대에 속했어요. 우리 그 대구 아동문학 창립으로부터 쭉 활동했는 그 시대가 아동문학 운동시대, 즉 1908년부터 1945년 시대를 지나서 아동문학 운동시대 중에서도 통속팽창기가 됩니다. 통속팽창기부터는 최지훈이 구분해 놓은 그 10년 단위로 짧게 구분해 놓은 것을 그거를 참고로 하면서 역대 회장 재임 기관별로 아동문학사를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하고 네 번째 질문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